사랑하는 그녀에게 띄웁니다. 라디오 플라워. 꽃배다른 라디오 플라워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뻐요. 휴대폰으로 배송인증 사진까지? 탐스러운 꽃을 선물하세요. 랄랄랄라 라디오 플라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쇼 당신 라디오 스타 김정일입니다. 올겨울은 강추위 때문인지요, 이 수도관 동파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양이에요. 수도관이 얼지 않게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 청취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수도꼭지를 살짝 열어둬서 밤새도록 물이 조금씩 흐르게 만들면은 막을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그런 말도 있지만요, 올겨울에는 그 격언을 좀 바꿔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흐르는 물은 얼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아무튼 추위가 쉬이 물러갈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관이나 보일러가 얼어 터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도 않고 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또 바지런히 움직이는 면은 떡이 생겨도 하나 더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생업 현장에서 바지런히 살고 계신 많은 분들을 응원합니다. 자, DJ쇼 당신은 라디오스타 광고와 함께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DJ쇼 당신은 라디오스타 오늘도 이 자리에는 두 분의 아주 귀한 손님이 나와 계십니다. 잠시 후 한 분 한 분 만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줄 분을 모시겠습니다. 눈에 굴러도 될 정도로 아주 따뜻하게 입고 오셨습니다. 서혜정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지런하신 편이죠?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뭐 지난주 그 전주에 감기 걸려서 고생하셨는데 네. 지금 괜찮으셨죠? 예, 이제 다 나았어요. 오, 다행입니다. 네. 목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게요. 예, 제가 직무유기를 해가지고. 예. 옛날에 아나운서들은요, 감기 걸리면은 그 경위 썼었어요. 한 30년 전에. 맞아, 그래야 돼요. 예.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그런 건 없어졌죠. 저도 쓰겠습니다. 예, DJ 쇼 당신 라디오스타 오늘도 역시 특별한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 서혜정 씨는 지금 겨울 방학인데 네. 방학 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학교 다닐 때. 아, 학교 다닐 때요? 네. 깜짝이야. 방학 때 신나게 놀아야죠. 방학 숙제는 몰아서 잘 하고, 안 했어요. 일기를 밀려서 쓰고. 밀려서 쓰고. 예, 그래서 다 날씨 누구나 막 똑같아요. 기억 못 해가지고 엉터리로 쓰고. 예.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잘 돼가 있어가지고 네. 기상청에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있구나. 다 받아 내려가지고 예. 쓰면 돼요. 아이고 참 특별한 존재로 누구나 마음속에 기억나는 선생님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겨울방학 특집으로 저희가 선생님 두 분을 모셨는데 이분들이 보통 선생님이 아닙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선생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용인 초등학교 3학년 5반 담임 김종호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젊으신 선생님이세요. 네. 네, 결혼은 하셨? 네, 결혼했습니다. 네. 총각 선생님 같은데.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느낌이. 네. 네, 겨울 방학 시작됐는데 아이들 많이 보고 싶으신가요? 부쩍 보고 싶죠. 아이들 네. 한 명 한 명. 정말 네. 그런가 봐요. 오. 네. 아이들도 선생님 보고 싶어 할까요? 그럴 거라 믿습니다. 네. 김종호 선생님은 반 아이들을 특별한 호칭으로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네, 돼지들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머. 네, 제가 가장 이뻐하고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동물이 돼지라서 아, 아이들에게 아기 돼지. 네, 네, 맞습니다. 아기 아기 돼지 돼지들. 진짜 선생님은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아이들이 지어준 돼지 거는 아빠. 왕돼지. 아, 왕돼지. 네, 왕돼지죠. 그런데 늑대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늑대는 없습니다. 예. 늑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 선생님 수업 방식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음악을 주로 사용해서 어. 수업을 하신다는데 어떤 식이죠? 국어나 과학 같은 경우 네. 그런 경우에 음악을 넣어서 음. 같이 이제 융합 수업이라고 하죠. 아. 그런 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저희 반 방가를 만들 때 음. 이제 가사를 지을 때 국어 시간을 이용해서 동시를 짓기 형식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네. 미술 시간에도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그 네. 비트박스를 아주 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비트박스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오. 네, 경력. 비트박스 하시는 선생님 네. 잠깐 좀 보여주시죠. 네, 궁금한. 예,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 이런 식으로. 어머, 와. 진짜네. 그럼 아이들하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미술 수업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비트박스를 들려주고 아이들이 그 음악을 듣고 네. 너희가 점이나 선으로 표현해봐라 아. 이런 식으로 교육을 이제 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와, 네. 여러 완전 가지 수업을. 창의적이다. 예, 감사합니다. 오. 아니 근데 기타도 가져오셨는데 네. 아이들하고 기타도 치면서.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DJ 쇼 당신 라디오 스타를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머. 네, 로고송 이거 뭐 한번 만들어봤는데 시작부터 그냥 뭐 무지하게 보여주십니다. 네. 이거 참. 네. 네, 처음 만들어봤는데요. 네. 네,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삶에 지쳐 힘들어할 땐 여기 귀 기울여 잘 들어봐. 아름답고 진솔한 얘기 SBS 라디오를 잘 들어봐. 김정일과 함께하는 DJ쇼 당신은 라디오 스타. 오. 이거 하고 네. 시작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요. 그냥 아까 비트박스 하실 땐 몰랐는데 목소리가 참 미성이시네요. 네. 아니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아니 전공을 하셨어요? 네, 성악을 부전공으로 오. 대학교 때 한 적이 있습니다. 아우, 네. 대단하십니다. 어쩐지. 자 이제 또 한 분의 선생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역시 예상대로 대단한 선생님이 또 한 분 나오셨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인데요. 이 선생님 소개하기 전에 또 서혜정 씨께 여쭙겠습니다. 네. 시골 갔을 때 그 아담한 초등학교 운동장을 네. 거닐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어릴 때 시골 학교 잠깐 다녔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럼- 초등학교 정식으로 입학하기 전에 5살, 6살 이럴 때는 시골 학교는 제가 그때 초등학생 그 나이 때만 해도 그냥 갔어요, 학교를. 예. 놀이터였군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업 시간에 막 앉아 있고 그랬어요. 예, 왜 우리에게는 진짜 자그마한 시골 학교를 보면 마음이 떨리는지. 예. 자, 바로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손님으로 모신 선생님은 정말 산골짜기 아주 자그마한 분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 분입니다. 저 멀리 강원도 홍천 화계초등학교 성동 분교장이신 장대희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멀리서 오셨어요? 예, 지금 뭐 거의 3시간 넘게 걸려서 온 것 같습니다. 오. 근데 그 홍천 성동 분교, 예, 홍천에 있겠죠, 물론. 물론 예, 홍천에 있습니다. 네, 근데 어느 만큼 그 경관이 주변 경관이 수려합니까? 뭐 뭐 풍수지리설에서 말하고 있는 배산 임수, 뭐 거기에 따른 아주 뒤로 병풍같이 산이 둘러싸여져 있고 네. 그 앞으로는 그 아주 개울천이 졸졸졸 잘 흐르고 있는 아주 그런 어떤 산과 물이 잘 조화되어 있는 아주 멋있고 이쁜 그런 마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네. 강원도 사투리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원래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네. 예, 뭐 절제하려고 하는데도 그게 나타나네. 좋은데요.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입니다. 예, 맞습니다. 마을 가구 수, 주민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현재서 한 100세대 정도, 100에서 104세대 정도로 알고 있고요. 네. 거기에 뭐 곱하기 3 하면 300에서 400명 정도로 저희 그 학구 그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 그럼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사세요? 주로 이제 농축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농업이라 그래서 뭐 벼농사 쪽보다는 밭농사 쪽이 주로 이루고 그 다음에 특산물인 인삼, 네. 홍천이 또 인삼이 유명하잖아요. 6년근 인삼. 어허. 예, 그쪽 인삼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특히 그 축산업이라고 해서 소를 많이 키우셔요. 그래서 네. 농가에 다 그런 어떤 우사들도 많이 지어져 있고 그런 어떤 농축산 쪽입니다. 누렁이 소. 그렇죠. 누렁이소도 있고 뭐 젖소도 있고 네. 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민 수가 300명 안팎이면은 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수도 정말 적을 것 같아요. 예. 가구 수 인구 300명인데 네. 무려 학생 수가 300이 아니라 3명입니다. 이야. 3명이요? 예, 그러니까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으시고 젊은 분들이 많이 없으셔요. 그럼 학교 전교생이 3명이에요? 예. 어머. 다른 데 가서 그냥 뭐 30명, 300명이라고 뻥치는데 네. 3명입니다. 근데 저 선생님은 그러니까 오직
예. 우리 저 장 선생님 한 분이세요? 예, 좀 외롭지만 좀 혼자서 지금 그 학교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없습니까? 예, 뭐 같이 근무하고 계신 우리 조리사님 계시고, 그다음 주무관님 한 분 주무관. 계시고, 네. 네, 근데 교사는 저 혼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3명이 몇 학년 몇 학년이에요? 6학년 한 명 있고 5학년 2명 있고 해서 총 무려 네. 3명이. 아이고 6학년 있으면 졸업하겠네요. 예, 가도 졸업하면 이제 2명이 되는 어머. 거죠. 아이고. 예. 자, 학교가 이제 그러면 폐교가 된다는 얘기도. 그러게요. 예, 하여튼 뭐 그 교육 정책상 5명 이하가 되면 폐교 수순을 좀 밟게 되는데 결국은 저희들도 자연 감소로 인한 어떤 폐교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아이고. 이제 그 얘기는 또 잠시 후에 자세히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두 선생님들이 DJ가 돼서 이분들 뭐 걱정 없습니다. 본인의 얘기를 직접 들려주실 겁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기대가 되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두 분의 이 얘기 들으시고 궁금한 점 공감 문자를 샵 103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는 2부 시작하면 소개드릴 테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용인 초당초등학교 3학년 오빠 왕돼지 애들이 안 좋아하지 않아요? 야 돼지들아 이러면요? 아 너무 좋아해요. 그래요? 처음엔 좀 싫어하다가 알았어요. 자 왕돼지 선생님 김종호 선생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용인 초당초등학교 3학년 5반에는 아기 돼지 32마리와 왕돼지 1마리가 사이좋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3학년 5반에서는 우렁찬 인사소리가 들립니다. 사랑합니다. 곧이어 1교시 수업이 시작됩니다. 1교시는 국어입니다. 아기 돼지들은 공책에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동시 같기도 하고 노래 가사 같기도 합니다. 아기 돼지들이 써낸 글귀를 조각조각 모아서 멜로디를 붙이니 3학년 5반 방가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노래의 이름은 도미노송입니다. 도 도와주고 미소 짓고 노래하는 친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아기 돼지들은 도미노송이 무척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쓴 가사가 들어있으니 뿌듯할 만도 하겠죠. 2교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교시는 미술입니다. 갑자기 저 왕돼지가 비트박스를 합니다. 아기 돼지들은 신기한 듯 눈이 동그라져서 쳐다봅니다. 비트박스가 끝나자 왕돼지가 말합니다. 방금 들은 비트박스를 스케치북에 점과 선으로 표현해보세요. 아기 돼지들은 물감을 붓에 붙여 흰 스케치북을 빼곡히 채색해 나갑니다. 분명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표현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화려한 불꽃놀이를 그리듯 점을 찍었습니다. 다른 아이는 음악이 달팽이 같았다며 꼬불꼬불 달팽이 모양을 그렸습니다. 수업이 다 끝나면 아기 돼지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저마다 동아리 활동이 있기 때문이죠. 3학년 5반에도 다른 반 아이들이 3, 4, 5 몰려듭니다. 그리고 잠시 후 비트박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 비트박스 동아리를 만들게 되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부임한 첫 학급에 아주 내성적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짜증만 냈죠. 아이들은 점점 그 아이를 멀리하고 싫어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그 아이를 불러 물었습니다. 너 혹시 비트박스 배워볼래? 내가 특별히 너만 가르쳐줄게. 아이는 비트박스를 익혀서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 주변에 금세 친구들이 몰렸고 아이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밝고 쾌활해진 아이의 모습을 보고 저는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저거구나. 아이들 저마다가 자신이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란 걸 깨닫게 될 때까지 저 왕돼지와 아기 돼지들의 도미노송은 계속될 겁니다. 네, 아유, 자 우리 김종호 선생님은요 하실 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바쁘시죠? 네, 하루가 짧으실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또 더 짧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뭐랄까 너무나 찬찬한 감동으로 막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아기 돼지들이 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아침 인사도 특이하실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왠지 모르게. 네, 사랑합니다로 네. 시작해서 사랑합니다로 끝나는데요. 네,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러면 몸 동작도 있나요?
몸 동작은 네. 이제 머리 위로 두 손을 올려서 하트 표시 있죠? 하트 이렇게 표시. 하는 거. 제일 크게. 네, 제일 크게 제일 크게. 이렇게 네. 팔 벌렸어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사랑합니다 합니다. 도미노송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 깜빡합니다. 도와주고 미소 짓고 노래하는 노래하는 친구들이라고요. 네, 친구들. 맞습니다. 아이들이 작사했어요 정말? 네, 아이들이 다 모든 걸 아이들이 작사했습니다. 들어보고 네, 싶어요. 네, 한 번만. 아, 네. 네. 기타를 또 기타 여러 번. 네. 네. 후렴 부분만 네. 조금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헤드폰 줄이 있어서. 네. 예쁜 친구들도 멋진 선생님도 기타 치며 노래 부르고 있어요. 하하하하 호호 언제나 즐거워요. 예쁜 친구들도 멋진 선생님도 기타 치며 노래 부르고 있어요. 하하하하 호호 언제나 즐거운 도미노송. 네. 네. 예. 그럼 이렇게 해마다 반이 바뀌잖아요. 네. 그럼 그럴 때마다 반가도 바뀌나요? 네, 방가는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새롭게. 그렇죠. 전 세계 저희들만 가지고 있는 방가라는. 그렇겠네요. 네. 아니 근데 굉장히 수업 방식이 특이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런 식으로. 뭐 어떤 뭐 학부모들은 일단 좋아하나요? 근데 네, 어머님들도 어. 많이 좋아하시고요. 어. 이제 내년을 많이 걱정하시죠. 네. 올해 이제 선생님이 이런 다양한 활동 같은 거로 아이들과 음. 함께 이렇게 즐겁게 지냈는데 이제 네. 내년에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시면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좀 적응 못할까 봐 걱정하시기도 하고. 예. 네. 근데 근데 이렇게 막 올해는 놀기만 하면 어머니들이 공부는 언제 해요?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런 말씀은 안 하세요. 어. 네, 그러니까 더 좋아하시고 네. 네, 더 많이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지내줬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네. 표현을 많이 하시고요. 네. 네. 왜 이런 스타일의 수업을 하게 되셨어요? 옛날에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부터 네. 아이들한테 좀 자신감을 좀 심어주겠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 보니까 음. 이렇게 자신의 소질을 좀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의 소질을 좀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자극을 받고 네. 또 자신의 일에 자신감이 가질 수 있는 자연적으로 그런 게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쉬는 시간에 이렇게 애들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막 노시고 그러세요? 네, 뭐 매일은 할 수 없고요. 네. 가끔 하고 있는데 아주 어. 재밌게 아주 보내고 뭐 있습니다. 이렇게 또 특별한 게임도 하신다면서요? 뭐 어조목이라든지 어조목이 어조목. 뭐지? 어조목, 그거. 어조목 예. 이게 뭐예요? 그거를 좀 활용하는데 그 옛날에 네. 조이 때 많이 하던 건데. 네, 그거를 오. 최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애들도 너무 좋아해서. 한번 해보시죠. 제가 해볼게요. 네네. 어조목, 네. 어조목, 조. 딱새. 네, 어? 이게 이런 식으로 예. 네, 어가 고기 이름을 대야 되고요. 아. 3초 안에요. 네, 조가 새 이름을 대야 네. 되고 네. 목은 나무 이름을 대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뿅망치를 가지고 하는데 너무 재밌어하죠. 그걸. 네. 오, 아이들이요 무한 상상력에다가 네. 또 그 상식도 굉장히 늘겠어요. 그렇죠. 네네. 그걸 네. 좀 변형하기도 하고 오. 예. 수업 시간 활용해서. 네. 근데 비트박스 뭐 합창부 아카펠라 뭐 통기타부 선생님 이거 다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네네. 이게 됩니까? 네, 가능합니다. 오. 네. 그 선착순으로 뽑을 수밖에 없다는데요 아이들을. 네네. 하도 아이들이 네. 인기가 있어서. 네, 맞습니다. 네. 통기타부 같은 경우는 70여 명 정도가 지원을 했는데 네. 지금 10명만 아. 네, 아침 일찍 온 아이들만 뽑아서 하고 아. 있습니다. 네. 근데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김종호 선생님께 아이들이란 뭘까요? 아이들이란 일단 아기 돼지들이고요. 제가 너무나 귀여워하고 사랑하는 아기 돼지들이고 그리고 저를 네. 가르치는 훌륭한 저만의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멋집니다. 멋지다. 네, 김종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기 돼지들이 부럽네. 네. 근데 이분은 뭐 저 학교에 오래 안 계신데요. 그러니까 3년 평균 네. 저 이루고서는 그냥 떠나신답니다. 다른 학교. 선생님 의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즘에는 거예요? 뭐 그게 가능하다고. 네, 지원은 가능하고 뭐 아. 떨어지면 계속 그 학교에 남는 건데 예. 네. 뭐 운 좋게도 계속 다른 학교에 붙어서 스카우트 근데 대상일 것 같아요. 스카우트를 받으셔서 아니 그런 거예요? 건 아니고요. 예. 네, 제가
한 학교에 좀 오래 있다 보다 보니까 이제 매너리즘이라고 할까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왠지 좀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좀 편한 것만 하려고 네. 하고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네. 네네. 학교를 옮기면 이제 또 새로운 기분으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우 대단한 분입니다. 어린이는 모든 어른의 아버지라더니 워즈워즈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입니다. 예. 자 어쨌든 대단하신 선생님이고 이번에는 계속해서 경기도 홍천 시골 마을 분교에서 오신 장대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3년 전인 지난 2010년 3월 1일 성동분교의 분교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당시 전교생 수는 7명, 교사는 저까지 3명인 단촐한 학교였습니다. 다음 해인 2011년에는 한 학생이 졸업하고 애들이 6명으로 줄어들면서 선생님 한 분도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12년 또 한 분의 선생님을 정근 보내고 저 혼자서 3명의 아이들과 함께 한 해를 보냈습니다. 또다시 가을이가 오는 2월 8일 졸업을 하게 되면 소라하고 경민이 두 아이만 달랑 남게 됩니다. 더구나 앞으로 5년 동안 성동마을에서는 학교 보낼 아이가 없는 형편입니다. 결국 우리 학교는 올해 졸업식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제 소라하고 경민이는 마을에서 10km 떨어져 있는 화계초등학교로 전학을 가야 합니다. 우리 학교는 해방 직후인 1946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학교였습니다. 한때는 이 아담하고 예쁜 교정에 140명이 넘는 아이들이 바글바글 모여 앉아 미래의 꿈을 준비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촌 인구가 줄어들면서 우리 학교도 쇠락의 길을 함께 걸어왔고 분교로 내려앉은 다음에 이제 결국은 폐교를 맞게 된 것입니다. 마을에선 갓난아이 우는 소리를 들어보기 어렵게 됐고 이젠 이 아름다운 교정에서 어린이들 웃음소리마저 끊어지게 됐습니다. 이 학교에 부임하면서 저는 정말 폐교만은 막아보고 싶었습니다. 국립 끝에 골프 특성화 학교를 내걸었습니다. 실제로 타지에서 2명의 학생이 전학을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학 문의는 많았지만 더 이상 전학 오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을 자체의 인구의 자연 감소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졸업과 폐교를 앞두고 있는 요즘의 저는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배 위의 선장 같은 심정입니다. 난로 위 주전자가 끓는 소리를 들으며 교무실 창문 밖에 서 있는 아름드리 은행나무를 바라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습니다. 산이며 들이며 개울과 나무들, 곤충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이 교실이었고 교과서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정이 문을 닫고 버려져야 한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머저나 이 학교 교문을 나서야 합니다. 소라야, 어느 날 불쑥 너도 모르게 나를 향해 했던 아빠란 말 참 내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을 것 같아. 경민아, 꿀밤 맞기 장기에 이기고 내 이마에 새겨주었던 그 알싸한 꿀밤 맛도 오래오래 간직하마. 어여쁜 가을아, 중학교에 가서도 너의 착한 마음은 여전히 빛을 낼 거야. 얘들아, 사랑한다. 그리고 굿바이 내 사랑 성동분교. 네, 가슴이 또 찡해집니다. 이건 매일매일 저는 이래가지고요. 방송하다가 참 그 울컥울컥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감성 좋아지시겠어요. 원래 좋습니다. 서혜정 씨도 이 얘기 들으시면서 숙연해지신 모습. 네. 오, 정말 이렇게 좋습니다. 가슴이 아까는 뭉클했었는데 지금은 알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없어진다는 것 그리고 헤어진다는 것이 참 사람에게 이렇게 묘한 감정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 내용 들으면서요.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을 더 이렇게 많이 모셔가지고 아이들 하나에
정말 이렇게 특별하게 키워서 그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를 잘 배출해내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그래서 골프 네네. 그 교실도 하고 그러셨던 예,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게 네. 학교를 좀 살려보고자 그리고 또 이 학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교육의 장소라고 보기보다는 예. 어떻게 보면 지역 문화의 문화적 소산이고 그쵸. 정신적인 예, 어떤 예. 지주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런 학교 교육 현장이라는 측면보다 그런 부분을 더 부각시켜서 참 존립시키고자 많이 노력은 했는데 네. 네, 결국은 좀 안 돼가지고 음. 너무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크죠. 네. 그 주변 경관 자체가 예. 그야말로 살아있는 교육장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럼요. 자연이고 예.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그거를 이제 어디를 가서 봐야 되는 건데 예. 바로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학교는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긴 한데 또 어떤 뭐 교육 정책상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또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예. 예. 근데 그 골프는 어떻게 해? 그 선생님이 골프를 좀 하셨나요? 뭐 어떻게 맨 처음에 그러니까 학교를 좀 그 폐교 위기가 이제 직면했을 때 네네. 이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건 다른 것보다도 말씀하신 대로 뭐 선생님들이 오는 것도 되지만 무엇보다 학생이 있어야 되니까 네. 학생들 그래요. 유입을 위해서 어떤 특성화 교육을 해가지고 정말 이 학교를 좀 더 이게 홍보하고 이렇게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뭐 저희들 가운데 또 발전 기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네. 네네. 그것들 주변 분들하고 상의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뭐 농촌이라고 벽지라고 해서 뭐 못할 게 뭐 있겠냐 바로 한번 골프를 한번 특성화 시켜갖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또 특히 저 친형이 예 저희 그 또 골프 쪽에 또 아. 뭐 티칭 프로 그러셨군요. 정도 되시는 네. 실력을 갖고 계셔서 그분 또 도움 받아가지고 저도 배우면서 같이 그걸 활성화 한번 좀 시켜보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뭐 애들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합니다 사실은. 그죠. 예, 사실은 이런 어떤 농촌 또 소외된 이 벽지에서 그런 것들 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네.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스스로 하는 의도가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교육적인 절대. 접근을 할 때 아이들이 자존감도 많이 회복됐고 야 이걸 한다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도 생기고 그걸 통해 갖고 또 필드에도 저희들 한번 나가보고 실제 또 레슨까지 받고 아주 뭐 자부심 갖고 기뻐하죠. 점심 식사를 학교에서 하게 되면요. 예,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합니까? 그렇죠. 어. 거의 뭐 가족적, 예. 좀 우스갯소리로 가축적으로 한데 모여가지고 저 같이 돼지 나오셨는데. 아기 돼지. 저희들은 정말 단촐하게 어. 예. 그래서 밥솥도 사실은 좀 그게 아픔이 있죠. 전에는 예. 큰 밥솥이었어요. 가마솥 같은 예, 거. 근데 그것이 예. 줄어들다 이제는 아유. 예, 그냥 10인용 그냥 가정용 네, 밥솥을 한데 전기밥솥. 한데 그렇습니다. 아기자기하게 잘 먹고 있- 학생들이 아빠라고 그래요? 아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느 순간 야들하고 한 3년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네. 애들하고 그냥 3년을 같이 했는데 어느 순간 얘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또 아빠 맞다 내가 왜 아빠라 그랬지? 어머. 아빠라 그랬더니 야 니도 왜 나보고 아빠라 그러냐? 근데 저도 웃긴 게 나중에는 우리 애하고 연배가 조금 비슷하거든요. 네. 제가 어느 순간 아빠가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의식적으로 한 건 아닌데 네. 그렇게 나온 거라. 그러니까 네. 야 이게 어쩌다 그때 좀 사실 좀 울컥했죠. 제가 야 이거 아, 어떡하다. 근데 졸업을 어떻게 시키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 졸업인데. 그러게요. 뭐 졸업식장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아, 네. 그러게요. 참. 그 말씀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성동 분교뿐 아니라 네네. 전국적으로 폐교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나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교육의 그런 어떤 예. 경제 논리들 같은 부분들이 좀 개입이 돼가지고 이제 많이 폐교가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저희 네.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것을 막아보고자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애쓰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유 아쉽습니다. 자, 두 분의 선생님 이렇게 해서 말씀 들어봤고요. DJ쇼 당신 라디오스타 이제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드리고요. 더 재미있는 분석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AM 792kHz, FM 103.5MHz, SBS Love FM입니다. SBS Love FM 삶에 지쳐 힘들어할 때 여기 귀 기울여 잘 들어봐.
아름답고 진솔한 얘기 SBS 라디오를 잘 들어봐. 김정일과 함께하는 DJ쇼. 당신은 라디오 스타. 오, 네. 실수가 있어. 아니 괜찮습니다. DJ 쇼 당신 라디오 스타 2부가 자 우리 그 멋진 김종호 선생님의 로고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겨울방학을 맞아서 특별한 선생님 두 분 모시고 아주 따뜻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감 문자 질문 받고 있습니다. 샵 103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오 문자 쇄도입니다. 3523님 선생님 파이팅! 선생님 라디오에서 목소리 나와서 너무 신기해요. 선생님 보고 싶어요. 선생님도 예진이가 보고 싶으시죠? 예진이가 누굽니까? 저희 반 아 학생. 네. 그렇군요. 네. 5241님 이야기 듣다 보니 초등학교 때 쌤 생각나네요. 환경 미화하던 생각. 쌤이 사주시던 간식 점점점 하셨어요. 간식을 그 저 분교 장대희 선생님 그 성동 분교에서는 뭘로 간식을 합니까? 저희 네. 그 벽지라 그래가지고 저희들 뭐 불풀이 캐먹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바랐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감자 캐먹고 고구마 아, 캐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뭐 그런 거 개그가 생각이 납니다. 네. 절대 뭐 솔잎 따먹고 뭐 저희들 그렇지 네. 않습니다. 마음만은 턱별십니다. 예, 네. 마음만 특별심. 아 그렇군요. 네, 김광삼님입니다. 어조목 게임 흥미롭습니다. 항상 아이들의 마음과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선생님인 것 같아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공부가 전부가 아닌 아이들이 마음과 꿈의 나무를 키워주세요. 선생님들 파이팅 하셨습니다. 예, 맞아요. 맞아요. 네. 오조목 게임은 참 재밌어요. 그래서 그리고 네. 사실 아이들이 음. 그 초등학교 때는 놀이 속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놀이 속에서 사회를 네. 배우고 음흠. 뭐 여러 가지를 맞습니다. 배우는데 네, 맞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는 지식을 습득하기보다는 그런 놀이를 통한 체험, 예, 활동. 예, 인성.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네. 오래 생각이 가거든요. 들어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 것들은 기억에 잘 안 남는데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네. 모습, 선생님의 말씀 배운 건 다 기억나거든요. 예.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도 네. 그러니까 교대 막 졸업하시고 음. 바로 부임하신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을 그러니까 애가 집에 와서 선생님 얘기를 안 하고 엄마 오늘 공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하라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공주님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마법의 성 노래를 가르쳐서 아이들이 마법의 성 노래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고 끝나고 집에 올 때까지 마법의 성을 부르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청취자 여러분들도 마음에 남아있는 선생님들 계시면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기억에 남는 선생님도 있으셨겠죠? 우리 저 장대희 선생님도? 예, 저도 방금 말씀해주신 네. 초임 발령을 저희 학교로 받으셨던 여자 선생님이 계신데, 네네. 네네. 진짜 저 고향 자체도 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 오셨는데 얼마나 럭셔리하고 이쁘시고 뭐 무슨 미스 코리아가 저희 학교 같은데 이렇게 오시나 아이들이 싶어가지고. 천사가 내려오지 않았겠다. 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기대했는데 그것도 제가 또 그때 좀 공부를 좀 했나 봐요. 네. 저는 이뻐하신데 손을 이래 만져주신데 야 그래서 세상 살다 제일 그러면서 네. 야 그 선생님은 정말 화장실도 안 가는지 네, 아셨죠? 그분은 절대 화장실 가면 안 되죠. 예,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가면 안 네. 되는 분인데. 자, 우리 김종호 선생님도 기억나는 선생님 있으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가 네. 선생님이 기억이 남으세요. 어떤 분이었습니까? 저에게 이제 제가 좀 모자란 면이 너무나 많았는데 네. 그거를 다 안고 아, 계속 부추겨 주시고 아. 계속 용기를 주시고 오날날에 네네 네.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장대희 선생님이 그리고 김종호 선생님이 있게 한 네네. 선생님들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2618님 강원도 쌤 감사해요. 저도 정선군 골짜기에서 살았는데 저희 선생님 지금도 잊지 못해요. 요즘 도해지서는 느낄 수 없는 정이 있어요. 그 아이들 크면 영원히 잊지 못할 은사님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2920님 강원도 사투리가 정겹고 반갑네요. 저의 고향도 강원도 영월인데요. 네. 그곳 학교도 오래전에 폐교가 되어서 지금은 책 박물관이 되었답니다. 아우, 영월. 저는 40대 중반입니다. 영월 좋아요. 네. 제가 네. 영월 팬이거든요. 그래서 영월에를 가끔 몰래 혼자 갑니다. 요즘 네. 그 폐교된 학교들 이렇게 뭐 예. 박물관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많이 예. 활용하시더라고요. 많이 임대하는 네. 개념이 있죠. 네, 네. 아 좋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의 문자 계속해서 소개해드렸는데 그러면 뭐 이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이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육 철학도 좋고요. 네, 그리고 노래까지 감상하겠습니다. 먼저
초당초등학교 김종호 선생님입니다. 이야기와 함께 노래 한 곡까지 가겠습니다. 네, 저에겐 3가지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오. 먼저 아이들을 대할 때 항상 웃음으로 대합니다. 웃으면 격이 없어집니다. 방어막도 사라집니다. 웃음으로 아이들을 무장해제시키고 난 다음에는 칭찬으로 아이들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성공했을 때 칭찬해주면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다음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들어간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야야야, 장난치지 마! 그만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장난이라는 얘기입니다. 리얼. 장난만큼 아이들과 진심으로 친해질 수 있는 도구는 없습니다.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생각을 할 때 진정으로 아이들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아기 돼지들과 즐겨 부르는 노래 예민의 아예 이오우 함께 듣고 싶네요. 그 너머로 앉아 계신 선생님의 입을 쫓아 우리 이렇게 시작했죠. 아에 이오우 아에 이오우 아에 이오우. 네, 김종호 선생님 실제로도 애들하고 장난 많이 하시죠? 네네, 다양한 장난을 치고 있고요. 다양한. 네. 어떤 장면 하세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스킨십을 좀 많이 하고요. 여자애들은 못 하고요. 네.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안고 들고 업기도 하고 저희 조카 놀아주듯이 네 그렇게 갈 걸어서 놀아주고 있습니다. 넘어뜨리기도 하고. 네, 뭐 네, 네 씨름도 그것도 하고. 예, 네. 그런 것도 하고 그런 네, 애들이 이 지능이 별명도 높답니다. 아, 예, 몸 이렇게 몸싸움 두제비라고 하는데 이제 아. 그거를 하고 자란 아이들이 이 두뇌가 굉장히 발달한다 그래요. 네. 가끔 선생님한테 이제 음, 네, 몸싸움을 걸기도 하죠. 와서 머리를 막 박고 그래요? 네. 자 이제 우리 김종호 선생님 얘기 잘 들었고요. 이제 장대희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또 갖고 계신지 함께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그 컨셉이 좀 바뀌었는데요. 갑자기 제가 한번 그 좋아하시는 강원도 사투리로 한번 휴! 예.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산골짜기 작은 분교에서 3년 동안 아들하고 함께 씨름하면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사랑 이야기에 대한 말을 실감할 수 있었더래요. 그런데 제가 시골 분교 선생이라면요 사람들이 자꾸 던진 질문이 하나 있더래요. 뭐 아들 수가 작은 시골 분교인데 교육이라는 게 뭐 지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나 뭐 이렇게 비꼬는데요. 그럼 저는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곤 합니다. 뭔 소리나? 우리 학교에서는 그야말로 가장 인격적인 수업을 한다. 니 모르면 가만히 있으래. 1대1 수업하재, 완전 학습하재. 한마디로 그 도예지학원 차별화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겠나? 저는 오랫동안 교편을 잡아왔고 앞으로도 교단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송동 분교에서의 생활이 제 교사 인생에 큰 지침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매미들이 울어제끼던 한여름 우리 아들하고 학교 바로 앞 냇가에서 고기잡이하던 추억을 떠올리며 보리울의 여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날에 제가 있겠습니까? 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뭔 소리다. 우리 학교에서는 예. 아들이 행복하더래요. 그래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선생님들이 별명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아이들이 붙여주기도 하고. 우리 저 장 선생님, 장대희 선생님은 별명이 뭐? 선생님 저에 대한 그 별명요? 예. 네. 애들이 뭐라고 별명 안 붙여. 돌발 질문이다 야 이거. 애들이 저에 대한 뭐 그 별명은 굳이 그렇게 지어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그 주로 애들이 아빠 같은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아빠, 하니까. 예. 왕멧돼지? 우리 저 왕대지 선생님 또 다른 별명 없습니까? 뭐
돼지라는 큰 돼지를 뜻하는 거는 다 붙습니다. 멧돼지, 왕돼지, 두목돼지, 꿀돼지. 저팔계는 없습니까? 저팔계 많죠. 네. 저팔계가 나와야 돼요. 저팔계가 꼭 나와요. 네. 자, 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0388님입니다. 두 분 선생님 말씀 속에서 정겨움과 사랑이 느껴지네요. 저희 초등학교도 폐교됐는데 안타까웠습니다. 네, 이게 정말 추억을 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예, 4797님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선생님이 제 결혼식 주례까지 해주셨는데 많이 뵙고 싶네요 하셨어요. 0533님 초등학교 4학년 때 세상에. 선생님이 다른 반으로 가셔서 선생님 빼앗겼다고 분하다고 단체로 데모했다고 그러셨습니다. 5677님은요. 저는 전남 영암군 안노리에 있는 금정북 국민학교 예, 근무하셨던 차순희 선생님 보고 싶어요 하셨어요. 자, 또 고릴라로 김순진님이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아이 학교 학생 수가 줄어서 걱정입니다. 선생님들도 좋으시고 방과후 활동도 좋은 게 많은데 도시에서 많은 아이들이 전화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좋은 건 거의 무료라는 거. 부모님들이 혹 하실 텐데 신대 초등학교 이 영원하라 하셨습니다. 아니 아까 정말 우리 장대희 선생님 1대1 학습이 가능하다는 그러게요. 얘기. 네. 그거는 좀 대단히 그럼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니들 얼마나 대단한 고액가에 받는 줄 아나? 네, 뭐 월급은 바뀔 수 없다면서도 니들 진짜. 이 초등학생들을 두고 계신 부모님들 생각이 달라지실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게 다른 거보다는 우리 선생님들 과 관련된 분들을 전화로 저희가 연결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박상희 어린이가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 박상희 어린이의 선생님은 두 분 중에 어느 분이십니까? 네, 접니다. 예. 왕돼지 선생님. 그래서 네, 박상희 어린이와 선생님과 전화 연결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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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상희 어린이. 초등학교 3학년 3반 박상희입니다. 아유, 확실하게. 아. 네.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돼지라고 부른다면서요. 네, 근데 돼지라고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별로요. 달라요? 오히려 기분 좋아요. 네. 왜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별명을 부르는 게 좀 더 기분이 좋고 이름 부르는 것보다는 별명 부르는 게 훨씬 좋아요. 아, 그렇구나. 진짜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왜 좋아요, 선생님이? 마음씨도 착하고 비트박스도 잘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요. 제일 좋은 거 하나만 꼽는다면? 비트박스를 잘하는 거. 비트박스. 그 선생님 안 좋을 때도 있죠? 질문을 그렇게 좀 하세요. 화낼 때. 위험한 발언. 선생님 안 좋을 때 없어요?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박상희 양, 그죠? 군입니다. 네. 군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성별을 제가 바꿔서. 우리 박상희 군도 비트박스 잘한다고요. 네. 한번 시범. 지금 선생님이 같이 해주셨어요. 역시. 자, 우리 박상희 군과 우리 선생님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불러보시죠. 상희야, 우리 사랑하는 네? 상희. 네. 방학 잘 보내고 있니? 네. 숙제는 다 했고? 네. 좀 아닌 것 밀렸어요. 같은데. 네. 좀 밀렸대요. 많이 밀렸을 것 같은데 상희야. 네. 비트박스 열심히 연습하고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너에게. 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많이 배우고 나중에 네. 공연도 하고 그러자. 네. 파이팅. 파이팅. 사랑해 상희야. 네. 박상희 군. 네. 얼마나 됐어요? 비트박스 배운 지는? 한 1년. 오, 어쩐지. 그 주변에서 선생님 말고 다른 데 가서 이 비트박스를 하면은 반응이 어떻든가요? 뭐라고 그러던가요? 비트박스 잘한다고 그러고 몇 년 배웠냐고 그러고. 예.
자, 오늘 방학인데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학 숙제 네. 밀리지 말고 얼른 하시고 네, 오늘 저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무지 고마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아이고 예뻐라. 초등학교 3학년 5반 박상희 군이었습니다. 저 이번에는 그러면 저 멀리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로 가겠습니다. 성동분교 6학년 학생입니다.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 장대희 선생님 제자인데요. 이름은 이가을 양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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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 성숙했네. 네, 6학년 좀 다르네. 6학년이니까. 네. 방학이라 집에 있겠네요. 네, 지금 집에서 그냥 컴퓨터 하고 있어요. 오, 네. 이제 곧 졸업식 할 텐데 언제예요 졸업식이? 잘 모르겠어요. 2월 보통 2월에 하는데. 2월 달에 하잖아요, 보통. 안 하고 싶어서. 에휴, 안 하고 싶은 것 같아. 그 중학교는 어떻게 저 확정이 됐죠? 네, 어, 그 홍천 여중으로 가요. 홍천여중으로. 그동안에 이 우리 장 선생님하고 함께 공부도 네. 하고 놀기도 하고 참 재밌었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좀 하나 얘기해 줄래요? 그때 선생님이랑 게임을 했었는데 저희 학교에 배드민턴이 있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재밌게 시합하면서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가을이가 졸업하고 나면 학교가 폐교가 된다는 소식이 있던데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이 서운하겠어요. 네, 학교 폐교된다고 하니까 좀 많이 섭섭했어요. 이제 졸업식 하면은 졸업식 때 졸업생 대표가 학교 떠나면서 선생님들하고 동생들한테 인사하는 거 답사죠, 그게. 후배들이 이제 송사를 하면 답사를 하는데 가을 양이 답사 준비했다고요? 네, 많이 울 것 같아, 그죠? 네. 미리부터 생각하니까 또 이제 어둑어둑해집니다. 지금 분위기가. 자, 우리 저 장대희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선생님하고 인사하고 한번 얘기 좀 나눠보죠. 가을이 안녕.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아이고. 뭐 잘 방학인데 잘 지내고 있어요? 네, 뭐 하면서 지내요? 그냥 숙제도 하고 그냥 TV도 보고 그냥 해요. 그러게. 니 전에는 그 네가 소 키웠었잖아, 맞죠? 네, 야가 또 소를 또 좋아해가지고 소를 직접 키우고 사료도 먹였던데 이제 뭐 소가 또 없어져가지고 소 키울 일은 없겠네, 맞죠? 네, 할머니 건강 괜찮으시고요? 네. 그래요. 가을이가 아빠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가을이도 그러고 소라도 그러고 가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러는 바람에 이제 상당히 좀 당황했어요. 저 이가을 양. 네. 이제 저 마지막 졸업식인데 네. 답사 한번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잠깐만. 네. 네. 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고 배울 것이 많겠다는 생각에 음. 아낌없이 전학을 결심하고 찾아왔던 성동분교. 그 2년의 학교 생활을 끝으로 너무나 정들었던 성동분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으로 배울 것이 많았고 경험하고 느꼈던 저에겐 너무나 의미 있는 저의 모교가 되어버린 성동분교. 그렇게 정들고 사랑하는 우리 학교를 졸업하며 떠나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무엇보다 폐교가 된다는 것이 더더욱 슬프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슬픔은 뒤로는 저와 함께 해주었던 너무나 고마운 분들, 그중에서도 아빠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해주시고 무슨 일이 생기면 아빠처럼 발벗고 나셔주셨던 무엇보다 잘못한 점이 있으면 혼내주시기보다는 진실한 충고로 떠일러주셨던 그야말로 아빠 같은 장대희 선생님. 그런 선생님과 헤어질 걸 생각하니 너무나 아쉽기만 합니다. 또 내 친동생 같았던 우리 소라와 경민이와도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쩌면 우리 동생들 역시 너무나 깊이 정들었던 이곳을 떠나 다른 학교를 가야 하는 것이 아마 저보다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은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폐교, 헤어짐, 아쉬움, 그 반대쪽에 있는 새로운 시작 도전이라는 말을 기억하며 그 모두 아쉬움을 달래보고자 합니다. 아빠 같은 장대희 선생님 정말 감사했고요. 사랑합니다. 나의 동생 소라 금민아, 너희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은 절대 못할 거고 사랑해. 같은 곳에서도 지금같이 즐겁고 행복하고 무엇보다 열심히 최선을
잘 살길 바랄게. 상동분교 화이팅. 네, 아이고, 예, 가을양, 네. 참 잘 썼어요. 정말 글을 잘 너무 잘 썼고요. 썼다. 예, 오늘 방송에 이렇게 전화 연결하고 선생님하고 얘기할 그 시간을 내주셔서 바쁠 거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고맙습니다. 선생님에게도 인사해야죠. 네. 한마디 해요. 끊었어요? 네. 아유, 예, 선생님 선물 준비하셨어요? 졸업 선물? 예, 뭐 네. 나름 좀 네. 준비해놨고 아이고. 또 준비할 예정입니다. 예. 자, 문자가 오늘은 문자 어우, 홍수입니다. 세상에. 0622님, 장대희 선생님 꼭 강원도 사투리 쓰는 게 개그맨 김원기 씨가 하는 것 같아요. 7778님. 네. 선생님 너무 존경스럽네요. 모처럼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네요. 저는 40대 후반 충청도 시골에서 학교 다녔죠. 두 분 선생님 열심히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3523님은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문자가 들어왔는데 김종호 선생님 출연료 받으시면 맛있는 떡볶이 사주세요. 합창부 신예호. 합창부. 네. 네. 2487님, 감동적입니다. 라디오를 듣다 보니 성신여고 1학년 담임쌤이 생각납니다. 돌이켜보니 좋은 추억이 많았네요. 기분이 좋아져서 문자드립니다. DJ 라디오스타 파이팅입니다 하셨어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두 분 잘 모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자, 우리 김종호 선생님 짧게 오늘 나오셔서 방송을 해보신 느낌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당연히 처음이시겠죠. 처음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지금 아이들의 얘기 그리고 저의 얘기 그리고 저의 교육에 관한 얘기를 나눠본 결과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네.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앞으로 교사 생활하면서도 네네. 아주 큰 영양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경험이요. 네. 네. 아이들에게도 또 한마디 해주시죠. 아이들 이제 내년에 4학년 올라가는데 선생님 학교 안 떠나니까 3년 있다가 그러지 않게끔 아이들 우리 애들 우리 네. 돼지들 잘 지내고 방학 끝나고 보자. 사랑한다. 네. 우리 장대희 선생님. 예. 뭐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투리 짱이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중요한 건 또 이렇게 제가 지금 네. 뭐 이렇게 소망하고 비전 갖고 있었던 그 작은 학교 희망 네. 만들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고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한번 감사를 드리고 네.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지냈던 그 3년간의 기간을 또 한번 돌아보면서 네. 많이 또 이렇게 감성에도 젖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또 감사드리고 아이고. 하여튼 이걸 통해 갖고 우리 아이들이 또 무엇보다도 거기에서 뒤지지 않고 어디 가서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혜정 씨도 오늘 저는 오늘 감동의 도가니탕이었어요. 아우, 짧게 그냥 얘기를 해주시네요. 흔히들 6106님이 또 문자를 금방 보내주신 참으로 아름다운 실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한편의 영화를 본 듯합니다. 멋진 선생님들이시네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같아요. 우종혜 씨가 이름을 실명을 밝히시면서까지 진짜 이렇게 천국 같은 글을 시간이었어요. 보내주셨습니다. 교육 현장이 어렵고 붕괴가 됐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정말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두 분 선생님을 보면서 들으면서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묵묵히 교육 현장에서 지금도 희생정신으로 또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선생님이 있는 한 우리나라, 우리 교육 아직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스타 진행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네, 뜨거워졌어요. 네, 저는. 뭐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뜨거워졌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 DJ쇼 당신이 라디오스타는 좋은 얘기와 함께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두 분 김종호, 장대희 선생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혜정 씨도 고맙고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